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CS224는 18강 컨시스턴시 파싱과 트리 기반의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셔널리티와 그 다음에 리커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트리 기반의 RNN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센텐스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듯이 백 오브 월드 방식으로 센텐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RNN 기반이나 CNN 기반으로 고차원적으로 표현해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TF, IDF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죠. 왼쪽 그림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백 오브 월즈에 대해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 사이점을 찾아서 더 센텐스를 더 잘 표현할 수 없을까 하는 데서 접근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잡고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셔널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컴포지셔널리티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는 다음과 같이 제가 캡처해서 본따 왔습니다. 글에서 보시다시피 간단한 부분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고 그 의미들이 신택틱하게 구조를 합쳐서 또 새로운 시멘틱한 컴포지션 의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밑에서 예시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 부분 요소에서는 기계 부품마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신택틱하게 아니면 어떻게 그 구조적으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컴포지셔널리티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언어에서 컴포지셔널리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장을 예시로 따왔는데요. 각각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를 살펴보시면 더 스노우볼더, 그 다음에 퍼슨 오브 스노우볼드는 사람이 보기에는 같은 의미를, 즉 같은 컴포지셔널리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어 벡터로 표현해서 이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 컴포지셔널리티, 즉 시멘틱한 컴포지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컨스티튜언트 처럼 즉 덩어리들을 뉴럴넷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접근법 첫 번째였고요. 이거를 뉴럴넷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서 설명드릴 트리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가 탄생되게 됩니다. 즉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작은 부분들을 더 큰 단위로 의미를 컴포지셔널리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 논문은 놈 촘스키라고 전통적인 언어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한 2002년도에 인용수가 5,000건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인간과 고등 생물체의 차이점으로는 모델 리컬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델 리컬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리컬시브한 프로세스, 재기적인 과정을 반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즉 작은 덩어리들이 재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큰 것으로 저희가 창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머신러닝 분야인 컴퓨테이션 링귀스트들은 회의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가 리커시브 하냐에 대해서는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고요. 하지만 저희 언어 문장의 구조는 조각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는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하지 없이 모두 찬성하고 있고요. 즉 이런 덩어리들이 결국은 구조적으로나 재기적으로 큰 덩어리를 형성한다는 것은 또 물론 다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그림에서는 하이라키컬하게 즉 구조적으로 계속 큰 덩어리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에서 명사구들이 계속 이어져서 무한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언어에서는 이렇게 구들을 계속 결합하면서 수식하고 무한으로 확장을 할 수 있지만 매닝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면을 언어로 묘사하는 데는
무한으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문장을 파싱하는데, 즉 문장을 나누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디펜던시 파싱이라고 단어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장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컨시스턴시 파싱이라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문장을 이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5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5강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시스턴시 파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의어를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Phrase Structure Grammars 혹은 CS 분야에서는 Formal Language Theory 아니면 Constituent Grammars 아니면 펜트리뱅크 PTB라고 주로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 벡터 공간에서는 단어들이 다음과 같이 학습되어 있다면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 시멘틱한 의미를 보존하는 단어들끼리는 같은 지역에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단어들의 결합인 더 큰 덩어리인 longer phrase나 문장들 같은 경우, 즉 컴포지셔널리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컴포지셔널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트리 기반의 RNN을 표현하면 단어 벡터 공간에 다음과 같이 컴포지셔널리티를 표현해서 문장 덩어리, 즉 구 덩어리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리 기반의 RNN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 즉 단어 벡터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단어들이 결합하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알고 있으면 트리 기반의 RNN을 표현해서 각각의 덩어리들을 컴포지셔널리티를 표현해서 단어 벡터에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리 기반의 RN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먼저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단어 벡터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이제 단어들이 뭉쳐서 덩어리들을 이루어서 컴포지셔널리티가 되고 또한 그 컴포지셔널리티를 또 뭉쳐서 어떻게 또 의미를 이루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센텐스 문장이 되는지에 대한 센텐스 스트럭처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문장을 이룰 때 각각의 덩어리에 대한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문장, 즉 센텐스를 리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겠죠. 제가 트리 기반의 RN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RNN이라고 하면 전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라 해서 센텐스나 프레이즈들이 필요할 때 주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프레이즈나 센텐스가 어떻게 얼마나 의미를 반영하는지를 저희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constituent chunk, 즉 그 의미 덩어리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전 강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RNN 같은 경우에는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해서 이 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해서 문장의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해당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즉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즉 앞단에 있는 인풋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의 값들이 점점 정보를 마지막 파이널 벡터로 가기까지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관점이 있고요. 또한 해당 전자의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문장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들이나 이런 덩어리들을 저희가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문장 벡터밖에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덩어리는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는 먼저 스코어와 먼저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게 되는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두 단어들이 결합했을 때 이 두 개의 단어들은 결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스코어 값을 산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결합하게 된다면 그 결합하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벡터를 내뱉게 됩니다. 트리 기반의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C1, C2라는 의미를 이루는 각각의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C1, C2가 즉 결합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스코어와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면, 먼저 두 C1, C2를 컴캣한 다음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 비선형인 10H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시멘틱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내게 되고요. 이 시멘틱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단순하게 선형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스코어를 나타내게 되고, 이 스코어 값이 크면 해당하는 이 두 노드가 결합을 하고, 아니면 결합을 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플한 RNN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이 W 매트릭스가 각각의 여기 W나 여기 W, 모든 W에 대해서 같은 W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그리디안 방식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he cat sat on the mat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the라는 것과 cat이라는 것이 멀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스코어와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디안 방식으로 해당하는 스코어와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산출하게 되고, 해당하는 경우에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값에 대해서 멀지를 하게 됩니다. 즉 멀지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옆에 있는 것과 그리디안 방식일 경우에 또 스코어와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산출하게 되고, 또 해당하는 경우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의 값을 멀지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다음 경우의 수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에 대해서 멀지를 해주게 되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끝까지 계속 하시다 보면 문장, 즉 하나의 노드만 만들어지게 최종 이제 멀지가 다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떻게 이제 스코어를 산출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건가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장에 대해서 센텐스가 만들어지면 해당하는 각 해당하는 노드에 대해서 스코어 값을 모두 더해주게 되고, 오브젝티브는 맥스 말진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S에 나타낼 때는 X는 센텐스고 Y는 프레이즈 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는 그리디안 방식으로 표현드렸는데, 꼭 그리디안 방식이 아니라 빔 설치 방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속해서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모든 노드에서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더 잘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단어 사이에 인터랙션을 더 잘 못 잡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hit the ball, a ball, the blue ball이라는 것이 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해서 의미하는 정보들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웨이트 매트릭스를 쓰면 더 의미를 잘 캐치할 수가 없고, 또 단어 상관관계도 더 캐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을 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처분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즉 Syntactically Untied, 즉 SURNN이라는 모델입니다. 2013년도에 나왔고요. 이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심볼릭한 그래머로 신택틱한 스트럭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오른쪽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문장에 주어졌을 때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즉 CFG 방식으로
문장이 주어지면 즉 어떤 노드가 뭉쳐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문장 구조를 바로 하나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논문의 방식은 좋지 않다고 하고요. 해당하는 논문을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Regular Probabilistic Context Free Grammar라고 PCFG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식은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K개의 베스트 리스트, 즉 문장이 하나가 주어지면 K개의 문장 구조를 먼저 DP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해당하는 구조에 앞서 저희가 했던 방법대로 뉴럴넷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문장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매닝 교수님이 딥러닝, 즉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흥행하기 전까지는 이런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해당하는 어떻게 문장에 대해서 구조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과제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기법들은 단순하게 차용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과제를 이제 내지 않았다고 강의 중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URN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전에 트리 기반의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단어 벡터들이 있으면 똑같은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뭐 이제 계속해서 노드를 표현했는데요. SURNN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DP 방식으로 K개의 이제 문장 구조를 판별했다고 하면 해당하는 이제 노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게 뭐 명사인지 뭐 형용사인지 뭐 부사인지 이런 정보들도 같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B가 예를 들어서 형용사고 C가 명사라고 가정하면 이 형용사와 명사가 만났을 때는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해당 노드에 써주고 각각 즉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웨이트 매트릭스를 각각 다르게 써서 이제 트리 기반의 RNN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PCFG 즉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장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 트리 기반의 RNN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다만 웨이트 매트릭스만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 이제 학습시킬 때 좀 더 특이한 방식이 있는데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특히 학습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게 자식 노드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즉 멀지에서 만들어지는 웨이트 매트릭스, 즉 이게 웨이트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줄 때 먼저 아이덴티티 벡터를 이렇게 컨캣을 해주고 뒷부분에 바이어스 텀을 이렇게 같이 컨캣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에러, 언설터티를 반영하기 위해서 에러도 더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노드가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한 이제 채널을 만들 때 해당하는 이 첫 번째 부분을 쭉 곱해서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한 채널을 만들게 되는데 즉 한 채널을 만들 때 해당하는 같은 시점에 있는 즉 같은 파라미터 영역에 있는 이 대칭되는 영역끼리의 의미를 더 많이 살려주기 위해서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컨캣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설터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러를 같이 더해주는 거고요. 0.5를 또 앞에 곱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디폴트한 시멘틱 에버리징 즉 평균을 하기 위해서 0.5를 곱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리스가 이제 학습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더 이렇게 어텐션이 표시됐는지를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MP와 CC에 대한 웨이트 매트리스를 보게 되면 즉 나운 프레이즈와 더 코어디네이션의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되면 덧캣 그리고 AND라는 예시가 있다고 가정하면 앞에 있는 더 캣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람이 보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더 의미가 웨이트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저자인 소처가 트리 기반의 RNN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문을 많이 냈었는데요. 12년도에는 또 매트릭스 벡터 즉 MVRNN이라고 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컨캣해서 똑같은 웨이트를 곱하고 비선형 함수 10H를 곱해서 의미를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시멘틱한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위치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웨이트들만 항상 곱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단어 벡터들끼리의 서로의 연관성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리굿이라는 베리굿이라는 프레이즈가 있다고 가정하면, 베리는 굿을 수식해서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즉 스케일링을 하는 역할이지 각각 이렇게 웨이트를 따로따로 곱해서 의미를 각각 똑같이 동등하게 가지는 역할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MVRNN에서 해당하는 논문에서 어떻게 이제 두 노드들끼리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가 메인 키 아이디어인데요.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 구조처럼 해당하는 처음 시작할 때 단어 벡터들이 당연히 주어지고요. 이 정보와 더불어 그 해당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매트릭스 정보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노드가 예를 들어서 멀지를 한다고 보면 한 노드에 대한 벡터와 다른 노드에 있는 매트릭스를 연산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다른 노드에 있는 벡터와 또 다른 노드에 있는 매트릭스도 연산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고, 컨캣을 한 다음 f라는 함수를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최종 멀지한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벡터가 표현됐다고 하면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웨이트 매트릭스가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두 노드에 대해서 A에 대한 매트릭스와 B에 하는 매트릭스를 컨캣을 해주게 되고, 컨캣을 해주고 웨이트 매트릭스는 n by en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단순히 웨이트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n by n에 그대로 다시 매트릭스 구조를 해당하는 노드에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두 노드가 멀지할 때는 매트릭스와 벡터를 서로 인터랙션이 되도록 곱해주고 컨캣을 한 다음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다시 f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로축을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스코어가 갈수록 긍정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세로축으로는 얼마만큼 그 긍부정에 대해서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제가 두 가지를 박스 쳐놨는데,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트리 기반의 RNN과 다 비슷한 경향을 띠는데, not annoying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중성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MVRN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긍부정이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RNN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성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t said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표시해 둔 이유가, 꼭 그라운드 트루스를 처음에 조사할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처럼 딱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정성적인 평가도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즉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박스를 쳐놨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은 MVRN을 가지고 어떻게 시멘틱한 릴레이션을 가지는 태스크를 표현할 수 있냐라고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비라는 것과 월즈라는 것을 이런 두 단어들이 어떻게 시멘틱한 릴레이션이 있나라고 설명을 하면, 해당하는 두 단어 벡터들이 가장 단기간으로 멀지되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상위의 태스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제 RNN 계열의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정 분석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NLP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오브 월즈라는 이런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도 90% 정도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에 발레가 있는데요. 이 영화 리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백오브 월즈 BOW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장은 예를 들어서 fun, entertaining 이런 단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듯이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약간 후에 그 의미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즉 should have pp라는 meaning composition을 백오브 월즈는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백오브 월즈보다 다른 기법들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문장에 쓰면 문장 구조마다 해당하는 덩어리마다 긍부정에 대한 라벨을 주어주고, 즉 11,855개의 문장에서 즉 해당하는 노드들을 모두 합하면 약 21만 개 정도의 프레이즈에 대해서 모두 긍부정에 대한 라벨을 단 좋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문장을 넣으면 문장 구조가 바로 형성이 되고, 그 문장 구조에 대해서 각각의 노드들마다 긍부정의 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센텐스의 라벨에 대해서 긍부정이 있는 것보다 문장에 대해서 문장 구조의 각각의 노드들별로도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으니, 해당하는 데이터셋으로 하게 되면 성능이 어떤 모델을 쓰든 간에 훌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저는 의아했던 게, 이게 BINB라는 것이 나이브 베이지안 이 방식인데, 나이브 베이지안 방식이 데이터셋을 달리했더니 더 다른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데이터마다 모델이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도 부정의 부정, 즉 어려운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또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매닝 교수님의 박사로 졸업하신 또 소처분이 13년도에 자기 논문이 MVRNN이라는 자기 논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리커시브 뉴럴 텐서 네트워크라는 RNTN이라는 논문을 또 이제 내게 됩니다. 즉 이전 논문에서는 보시다시피 단어 벡터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벡터도 포함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단어 벡터에 제곱하는 형식으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워드 투백이나 글로브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주로 100차원이나 300차원 이렇게 등등을 쓰게 되는데, 해당하는 단어 벡터를 이렇게 100차원, 300차원으로 쓰게 되면 매트릭스를 같이 이렇게 학습시키게 되면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9만, 만 이런 단위로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뭐 MVRN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25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상이나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NTN이라는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전에 MVRNN 같은 경우에는 단어 벡터뿐만 아니라 웨이트 매트릭스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고 메모리상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매트릭스를 가지지 않고도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두 노드가 멀지한다고 하면 두 노드를 컨캐스를 한 다음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것과 트랜스포즈 하지 않은 그대로 놔둬주고 중간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 주어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내뱉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연산을 통해서 에디티브와 메디테이트한 멀티플리케이티브 연산을 하게 되고요. 즉 짬뽕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서로 더 인터랙션을 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값을 하나를 내뱉게 되고요. 다음에 매트릭스 벡터,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나만 했었는데 이 채널을 늘리면 이제 원래의 레프레젠테이션 값만큼의 차원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하면 중간에 컨캣을 한 다음에 중간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해당하는 차원을 만들어주기 위해 채널을 늘려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스탠다드 레이어는 선택사항인데 이전에 심플한 트리 기반의 RNN 같은 경우처럼 컨캣을 한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는 형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해서 더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또 F 함수를 통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RNTN의 방식을 사용하면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노드마다 라벨이 달린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월등하게 좋아진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중 부정 같은 어려운 태스크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 구분하는 것을 구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트리 기반의 RNN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기법들이 12년도에서 14년도에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요즘에 NLP에서는 잘 많이 안 쓰이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LSTM이나 CNN 아니면 컨텍스추얼한 랭귀지 모델인 트랜스포머 계열 같은 경우의 성능이 문장을 표현하기에 훨씬 더 좋고 간단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트리 기반의 RNN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해당하는 구조의 노드들마다 라벨을 붙이기가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계산상의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GPU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한 컴퓨테이션, 즉 일정한 똑같은 방법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데이터셋마다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GPU 연산에서 빠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데 트리 기반의 RNN 같은 경우에는 센텐스마다 모델들의 스트럭처, 즉 구조들이 전혀 다르게 형성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연산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를 똑같은 것으로 잡거나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배치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가 생기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마다 다른 구조를 가지지만 제너럴한 구조로 모든 연산을 진행해서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내버리면은 훨씬 계산상으로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요즘 트리 기반의 RNN은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16년도, 17년도 논문에서 다른 도메인에서 적용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물리학 쪽에서 이제 트리 기반의 RNN을 써서 쓴 논문이 있고요. 또 오른쪽 논문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 트리 기반의 RNN을 써서 또 다른 즉 트리 투 트리로 인코더 디코더 형식으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